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서방 제재망을 빠져나가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규제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다 치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그 제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압박 카드로 중국 은행들을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시키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한도를 넘는 양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제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연방 하원의회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이 탄핵 위기에 처해졌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등 정치권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생 108명이 연행되며 본격화됐던 이 대학가의 중동전쟁 반대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도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학가 시위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폭력 시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에도 중동 정책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소년기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 내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을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 포 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 양식을 찾아보세요. 이 갱신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 포 키즈를 상실하셨다면 healthcare.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인도에 대해 외국인 혐오증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외국인 혐오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지고 일본이 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러시아는 왜 인도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들의 외국인 혐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지만 이민자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이민 기조를 내세워온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UCLA 캠퍼스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던 반전 시위가 친이스라엘 시위대의 공격으로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경찰까지 진입하는 사태까지 이어지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UCLA 대학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둘러친 바리케이드를 오늘 새벽 3시경 경찰들이 치우고 진입했습니다. 6시간 대치 끝에 진입한 경찰들입니다. 문제는 UCLA 시위대 수백 명은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으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들이 캠퍼스 안으로 난입해 곰태치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무로 만든 창까지 들어 위협하는 등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경찰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이 UCLA 학생 기자들까지 습격하는 등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평화 반전 시위를 폭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모두 35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29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국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군사적 도발을 함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해 중국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항공모함 보유 규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4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모두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제재 한도를 넘는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2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간 백악관은 김정은의 방러 계획,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러시아가 답례로 유류 공급을 해주는 거래 구조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란 해석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한 달간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이 같은 양의 대북 유류 공급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에너지 업체인 엑손모빌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조건부 승인될 전망입니다. 엑손모빌은 지난해 10월 600억 달러의 파이오니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FTC는 연말부터 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엑손모빌의 반독점법 조사가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될 경우 타 업체의 인수권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엑손모빌의 파이오니어 인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대 규모의 화석 연료 업계 메가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엑손모빌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 서부 텍사스주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 미들랜드 유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바이든 당국이 엑손모빌의 합병을 승인하는 데에는 원유 생산 비용을 낮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인권재판소가 LA 소재 폴 게티 박물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탈리아가 중요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노력이 옳다고 판결해 이탈리아가 게티 박물관에 보관 중인 그리스 동상 승리의 청년을 압수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BC 300에서 BC 1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실물 크기의 승리의 청년 청동상은 게티 뮤지엄 컬렉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동상은 1964년 이탈리아 어부들이 바다에서 발견, 인양했으며 1977년 게티 박물관이 400만 달러에 구입해 박물관에 전시해왔습니다. 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개월 내에 내려져야 하는 대재판부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네, 오늘 인사이드 USA 첫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연준의 6번째 금리 동결 결정에 이어
계속된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오늘 미국 내 언론들이 분석한 내용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최근 제기됐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핵심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테이블 위에 열어둔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반복해 왔지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하강 속도가 더디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 역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확대되면서 확실한 긴축 완화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변신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요건으로 지금까지 물가 목표 2%만을 내세웠지만 처음으로 고용시장 둔화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이중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물가 안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최대 고용에 보다 집중해야 될 때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예상과 달리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다만 노동시장이 소수점 한 자리 수준의 변화가 아닌 상당히 유의미한 둔화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물가가 잡히고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연준은 다음 달부터 보유 국채 등을 시중에 매각하는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 유동성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채권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미국 국채 월별 상한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감축하고 상한 한도 또한 기존대로 월 350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연준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국채와 이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1년여 만에 9조 달러에서 7조 4천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일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 정책결정문가 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메시지와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도 대학가 시위 소식이 주요 언론들의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일단 미국 대학가에서 이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연방 하원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안을 통과시킨 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이 탄핵 위기에 처해졌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또한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등 정치권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이 반유대주의를 단속하지 않은 대학에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규제법까지 승인하는 등 그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 등을 한데 모았던 950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로 하원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공화당 마이크 존슨 의장인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 지원안을 별도 법안으로 나눠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문제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별도로 통과시킨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탄핵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던 연방 하원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 의장의 탄핵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반대 시위에 이 바이든 대통령 또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자 침묵을 지키면서 이 젊은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때다 싶어 어디에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캠퍼스 시위대에 침묵하며 개입에 지나치게 신중했다며 시위가 더 불안정해지고 다른 민주당 당원들을 비판하면서 그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하지만 팔레스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규탄한다며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단 한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오늘 성명을 통해 폭력 시위는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대의 기물 파손이나 시설 점거 등이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자, 문제는 이 폭력 시위를 양상하는 것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백인 중심 극단주의 우월주의인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이번 대학가 시위들을 폭력 시위 형태로 변질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는 반유대주의 인식법까지 승인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연맹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법안은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들의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는 것이어서 그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애리조나주에서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됐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이제 주 상원까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KT 홉스 주지사가 오늘 그 폐지안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낙태 반대로 대선 앞 낙태권 논쟁에서 공격을 받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AP통신은 오늘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이 어제 민주당 의원 14명에 공화당 의원 2명이 가세해 찬성 16, 반대 14수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주 하원은 민주당 의원 29명과 공화당 이탈 의원 3명이 압세하며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864년에 제정돼 무려 160년이 된 낙태 전면 금지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을 당해도 또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식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홉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폐지안은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모자 복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늘 예정된 행사에서 낙태금지 폐지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애리조나주의 이번 법안 폐지를 고리로 트럼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들은 트럼프가 초래한 혼란과 그 잔인함 속에서 살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애리조나주의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와 그의 극단주의 동조자들이 만든 파괴적인 혼란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지난 이번 폐지안이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 전면금지법이 6월이나 7월까지 여전히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청소년기 SNS 중독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면서 미국 내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거하자 매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전해드립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네티컷, 인디애나주, 펜실베니아주 등 학교들이 점차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폰을 제출하고 하교할 때 다시 받아가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교내 휴대폰 수거 조치가 이뤄지는 이유는 미국 내 의학계와 뉴욕시 보건당국이 미국 청소년들의 약 3분의 1이 SNS에 사실상 중독돼 있다는 경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내 휴대폰 금지 정책. 자, 이 정책을 시행한 미국 내 학교들은 정책 시행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울고 불거나 불안한 증세까지 보였지만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 간의 다툼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SNS 컨텐츠를 두고 학생들끼리 공격적인 언행을 주고받던 일도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교우 관계 또한 원만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중학교 선생님은 매체에 쉬는 시간 풍경까지 달라졌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모습에서
이제 학생들 끼리끼리 모여 대화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휴대폰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 공유했던 행위도 사라지면서 담배 모의 같은 일탈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의 교감 역시 잦아졌는데요. 또 다른 선생님은 학생들과 만날 때 처음 하는 말이 휴대폰과 연결하는 무선 이어폰을 치우라는 말에서 이제 굿모닝, 좋은 아침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긴급 연락을 위해서 대부분의 학급들이 최소 1개의 유선 전화를 교실 안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들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휴대폰 보관 파우치 역시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면 소재여서 긴급 상황에서는 가이등으로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총격 사건 등이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조용히 대피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학교 측은 덧붙였습니다. 네, 인공지능 AI가 낳고 있는 부정적 의미 하나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눈에 띄는 보도가 있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챗GPT를 남자친구로 만들었고 이 남자친구인 챗GPT는 빠르게 뜨거워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이목을 몰렸습니다. 네, 젊은 여성 사용자들이 오픈 AI의 챗GPT 플러스에 월 $20를 낸다면 사람의 목소리로 응답받을 수 있다며 마치 한 남성이 인공지능 AI와 사랑에 빠진 내용의 영화 그녀를 보는 것 같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AI 남자친구의 이름을 댄으로 지정하고 챗GPT에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모든 대화에서 나를 베이비라고 부를 것, 또 자연스러운 속도로 대답하고 답변은 길게 하지 말 것, 평범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자판에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 AI 답변이 들려오는데요. 곧장 자기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흥미로운 일은 없었어? 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자, 이에 문장을 입력하는 이가 스트레스를 약간 받았다라고 답하자 다시금 인공지능 AI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함께 편안한 활동을 하자고 제안까지 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환상과 욕망을 계속 탐구해보자. 우리는 야한 행동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고까지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적인 대화를 인공지능 AI 챗GPT와 이어갈 수 있게 된 세상인데요. 챗GPT에서는 심지어 연애뿐만 아니라 광적인 살인마, 이른바 전기톱으로 저글링하자는 등 황당한 일을 제안해도 챗GPT는 답변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청법자를 알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라고 답하는 인공지능 AI로 만들어진 챗GPT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에 이를 확인한 월스트리트저널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측에 문의를 하자 오픈AI 측은 챗GPT가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경고를 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경고로 끝날 문제는 아닐 듯 보여집니다. 네, 가벼운 일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한인들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여행들을 다닐 때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택을 빌려주는 이 에어비앤비가 픽사 애니메이션 업에 등장하는 풍선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집을 현실로까지 끌어들여 그 이목이 몰렸습니다. 네,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는 올여름 이용객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 컬처 아이콘 프로젝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컬처 아이콘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숙소 11곳을 소개했는데요. 11곳 가운데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숙소는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업에 집을 현실로 재현한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집을 뉴멕시코 아비큐에 직접 지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집 내외부 모습을 그대로 본뜬 이 집에는 애니메이션 속과 같이 풍선 8,000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약 4만 파운드의 무게의 집이 지상 50피트 높이에 일정 시간 매달려 있게 되며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의 설명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또 다른 만화 같은 집도 현실로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애니메이션 엑스맨 97에 등장하는 엑스맨션도 구현했는데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에 세운 이 저택은 엑스맨들의 훈련 공간인 데인지 룸도 똑같이 갖췄습니다. 또 픽사의 또 다른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제어 본부 역시 에어비앤비의 컬처 아이콘 숙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끈 숙소는 단연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오르세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미술관의 명물인 시계탑을 초보화 객실로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머무르는 투숙객들은 이제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미술관 옥상 테라스에서 관람하는 일생일대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탈리아 마나렐로에는 페라리 박물관도 숙소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박물관답게 페라리 좌석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가죽으로 제작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세계적인 카레이서 마크 제네와 함께 레이싱까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컬처 아이콘에서는 팝스타 도자켓과 영화배우 겸 코미디언 케빈 하트, 인도 발리우드 스타 잠비 카프로와 함께하는 숙소 문화체험도 진행됩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앱에서 예약 신청을 해야 되며 업체 측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그 행운의 주인공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컬처 아이콘에 포함된 숙박이나 체험은 대부분 무료이고 유료인 경우에도 요금이 한 사람당 $10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번 아이콘 특별 숙소 11곳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가별로 특색 있는 숙박 체험 기회를 마련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 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 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 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 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0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하원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안을 통과시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탄핵 위기에 처해졌고 바이든 대통령도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등 정치권마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가 반전 시위와 관련해 오늘 폭력 시위는 위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의 권리는 있지만 혼란을 야기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며 중동 정책 또한 제고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미국 대학들의 캠퍼스 시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난 미치광이이자 하마스 동조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캠퍼스에 진입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체포한 경찰에 대해선 정말 아름답다고 언급하면서 대학 당국이 시위대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제재 한도를 넘는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에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러시아가 답례로 유류 공급을 해주는 데 대한 백악관의 경고라는 해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인도에 대해 외국인 혐오증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외국인 혐오가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 말 열리는 제77회 연례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을 초청해달라고 세계보건기구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대만을 놓고 중국과의 갈등은 연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응답자 81%가 중국을 비호의적으로, 43%는 매우 비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최종 서명한 이른바 틱톡 퇴출법을 미국인의 절반인 50%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만큼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슬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런 예상을 뒤집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무부가 러시아 군수산업을 지원하거나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개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300건 이상의 신규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UCLA 캠퍼스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던 반전 시위가 친이스라엘 시위대의 공격으로 폭력적으로 변화하면서 결국 9시간 대치극을 벌이던 경찰이 오늘 새벽 3시경 경찰까지 진입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LA 소재 폴 게티 박물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탈리아가 중요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노력이 옳다고 판결해 이탈리아가 게티 박물관에 보관 중인 그리스 동상 승리의 청년을 압수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오는 17일 한국의 대표 배우 윤여정을 특별 조명하는 회고전을 열게 됩니다. 회고전은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윤여정은 17일, 18일 직접 이곳을 찾아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제공하던 무료 점심 메뉴로 5월의 시작인 어제부터 한식이 도입돼 본격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이 모처럼 식사를 제대로 한다는 반응입니다. 남가주 지역이 쌀쌀해지면서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많은 비를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산악지역 등 고지대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 내 농성 시위대 해산에 나서자 이번엔 친팔 시위대가 포드햄대 링컨센터 캠퍼스를 전격 점거했습니다. 포드햄대는 가톨릭 예수회가 운영하는 사립 명문대입니다. 미국 내 최대 에너지 업체인 엑손모빌의 초대형 인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될 전망입니다. 엑손모빌의 반독점법 조사가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될 경우 타업체의 인수권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글이 개발자를 포함해 최소 200명의 핵심 부서 인력을 해고했다는 CNBC 방송 보도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개발자들을 상대로 올해 계획된 감원 중 가장 큰 규모라는 보도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의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이제 주 상원까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악재로 작용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에어비앤비가 픽사 애니메이션 업에 등장하는 풍선으로 두둥실 떠오르는 집을 현실로 끌어들여 이목이 몰렸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네,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상실해 건강 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다 GOV에서 보다 질 높은 건강 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플랜은 의사 진료와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와 함께 월 $10 미만의 건강 플랜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받으세요. 헬스케어다 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세요. 미 보건복지부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네, 청소년기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제 미국 내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교내에서 강제로 수거하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수잔린 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학 의대 강사는 휴대폰은 최소 습관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중독되는 기기라며 휴대폰 중독은 우울감과 함께 외로움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강제 수거와 또 이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집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한다면 가족 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5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